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2018년에 계약을 했고 올 10월 계약 만기일에 이사를 예정 중인데요. 계약 당시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고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 예정인데요. 강아지 때문에 나는 냄새나 진드기는 홈클리닝을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충 박멸업체 관리를 받고 있어서 진드기가 있을 수도 없고 냄새는 사람마다 달라서 충분히 환기와 간단한 탈취제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홈클리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정 싸움이 되어서 향후 계약금 반환이 안 되었을 때 소송까지 생각 중입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딴지를 걸어서 저희를 괴롭히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께서는 지금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것까지 지금 빼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일단 법적으로 변호사님 그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법적으로 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이제 집을 반환할 때 그 원래대로 원래 있던 상태대로 이제 되돌려서 이제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그걸 이제 하죠. 원상회복 네.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집주인은 원상회복을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냄새까지도 안 나는 상황을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세입자분께서는 시설에 관해서 하고, 네. 뭐 그 정도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거는 네.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과 키우지 않는 분, 특히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갈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민감한 문제인데. 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 물론 이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어느 수인 한도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네. 임대할 때는 처음에 이제 집 빌렸을 때 임차했을 때 냄새, 지금 냄새가 뭐 또 얼마가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줘야 원상회복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된다. 근데 이게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다 하면 이제 뭐 주관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까 이제 초반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사실 좀 나기는 납니다.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해충 박멸 업체를 통해서 진드기 관리는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뭐 굳이 서로 다툼이 된다면 네. 이거를 좀 홈클리닝으로 만약에 없앨 수 있다면 하시는 건 어떨까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민감해서 그래서 저희가 네네. 방송에 들어오면서 네네. 백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기와 탈취제 정도면 충분히 나로 인해서는 했고 이 수인의 한도라는 것은 민감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지만 또 우리 백수연 변호사님은 아니다. 그래도 홈클리닝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저희가 조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뭐 어느 법원이나 어느 재판부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환의 의무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재판부마다 또 변호사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집주인 분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홈클리닝 비용이 정말로 고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을 뭐 절반 정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두 사람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나는 이사를 나올 수가 없는데 들어가야 될 집에 이미 계약 기간이 됐고 나는 뭐 직장이든 학교든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럼 사실은 여기를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내가 우선순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일단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라는 거를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네. 가지는 대항력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다른 또 제3자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이제 보호받으려면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사를 나와야 할 경우에 그런 대항력을 그러니까 상실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만약에 홈클리닝이 문제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빼고 주거나 내지는 받거나 하는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고 네.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뭐 발생이 된다면 이 부분까지 별개의 문제라고 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견을 이제 반려동물이죠. 견뿐만 아니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꺼리는 집주인이 계약 시에 뭐 금지 특약을 쓴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뭐 금지 특약을 썼다면 네. 특약에 반해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 나 안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키웠어요. 그럼 계약 해지 사유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생긴 손해는 또 배상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네, 물론 이제 특약이 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요새는 이제 반려견도 견이지만 반려묘의 경우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긁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걸 원상 회복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분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요새는 이제 이렇게 집 임대차 관련할 때 반려동물과 관련한 조항을 대부분 넣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싫으신 분들은 그런 특약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거고 키우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임대인이 허락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걸 좀 그래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아무래도 그래야 또 분쟁이 또 발생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반려견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직접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라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